이어서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365 스터디룸 카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네. 운영 계획과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예, 365 스터디 카페는 요즘 우리 학생들이에게 인기가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사회에. 그게 스터디룸이라고 하죠. 스터디 카페라고 하죠. 네네. 그런데 이러한 스터디 카페는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옛날에 도서관, 거기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먼저 가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자기가 즐기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사색도 하고 자료도 찾고 정보도 구하는 이러한 공부방을 학교 안에다 만들겠다. 이게 이제 스터디룸이죠. 네. 이제 365일 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365 스터디룸, 카페형을 닮았다고 해서 365 스터디 카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작용을 좀 염려하는 시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부작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를테면 일요일 날도 뭐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 날 학교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광주시 교육청이 강조한 것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체자들의 자율성을 강조를 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그리고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학교다. 네. 그래서 어느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규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학생 공부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일률적으로 모두 다 남아서 공부해라. 이런 것들은 요즘 트렌드에 맞지도 않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뭐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공부를 시켜도 안 할 거예요. 과거에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을 억지로 공부시킨 게 제약이었다면 요즘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공부를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제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혹시 두 분은 또 이 룸에 대해서 365 스터디 룸에 대해서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대안학교나 특수학교 또 이제 그런 일반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 대한 어떤 정책도 궁금한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참 몸이 아픈 아이들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적응을 모두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부적응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학생들을 학교라고 하는 틀에 맞추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맞는 이러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내걸었던 공약도 이 대안학교도 공립형으로 갈 수 있다면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아이들, 학교가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수학교도 있고 또 직업학교도 있고 한데 그래도 다 한마디씩은 해주시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특수학교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 아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수학교가 지금 과밀이 돼가지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촘촘하게 보호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려면 더 많은 특수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런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껴안는 심정으로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못할 때 저희는 병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에 병설 특수 학급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교육 있습니까, 혹시 두 분? 뭐 미래 교육, 아까 기후 위기 시대 뭐 그런 교육도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교육을 좀 바라고 있습니까?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환경이나 생태 교육에 대해서는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요즘 인터넷상에서의 아이들 미디어 세상 속이 대면 세상 속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미디어 세상 속의 예절 교육 같은 거나 뭐 인성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들이 그 인터넷 세상 속에서 그 과제 제출이나 또 뭐 사교육이나 학교에서에 대한 그 과제들을 조금 복사를 해서 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하고 또 어느 범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미디어 세상 속에서도 지켜야 될 언어들에 관한 좀 디테일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답변 들어볼까요? 예, 챗 GTP 요즘 많이 하시죠. 하면은 뭐 시도 써주고 막 논문도 써주고 다 하는데 참 우리 아이들 레포트 내라고 하면 보고서 내라면 그거 해서 이렇게 내면은 분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좀 꼼꼼히 저희들도 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꼼꼼히 따져서 잘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교육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예. 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기후 교육이나 혹시- 뭐. 예. 네, 저는 지금 이제 인터넷 중심으로 SNS 중심으로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독서 교육을 좀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어떤 독서를 통한 인문학 수업을 접목시켜서 활용을 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안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독서 교육 강화하기 위해서 독서 마일리지 네. 그리고 필독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독서에 이렇게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책 읽어주기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 습관을 좀 더 많이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얼마나 창의성을 신장시켜주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종 나오는 어떤 교권 침해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교권과 또 학생의 인권이 함께 좀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제 균형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은 수업권이 있고요.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네. 또 학생들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둘 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는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대칭적으로 교권이 강화되던 시대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고요. 오늘날처럼 교사들에게 대한 조금 무례함을 지나칠 정도가 된 이 시대에서는 교권이 더 신장돼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일단 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 지원단을 이번에 새롭게 마련해서 관련되어진 것들은 조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서로의 권리를 어떻게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또 한 가지 또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제 학교 밖 아이들, 학업을 포기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슈 제기는데요. 한 해 평균 거의 1000명 안팎이던데 거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참 학교 밖 아이들도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대안학교가 되었건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그룹홈이 되었건 아니면은 그 위탁 교육기관이 되었건 저희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위탁기관과 대안학교를 여러 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에서 뜻있고 하시는 분들이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많이 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를 비롯한 우리 광주시 안에도 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이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의무 교육 기간만큼은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점차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애들이 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7월에 스마트 기기를 뭐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아직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가 지급이 되고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스마트 패드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게임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네. 학생들의 이제 미래 교육,
앞으로는 이제 선생님이 하고 있는 앞에 LCD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료도 찾고 또 토론도 같이 참여하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AI 그 스마트 홈워크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다시 또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주도적인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이게 바로 이제 스마트 패드이고 노트북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 모두에게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면 계속해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네,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데만 쓸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지역마다 권역별로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지도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꼭 교육과 함께 건의하고 싶거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네. 지금 그 혁신학교, 자치학교, 연구학교 세 가지 유형으로 그 미래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저희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저는 혁신학교를 지향하면서 계속 보내왔던 학부모이기 때문에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혁신학교 이렇게 되면 혁신학교의 유지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예, 광주에는 지난 12년 동안에 68개의 혁신학교가 운영이 됐고요. 그건 유초, 중, 고를 이야기합니다. 올해 유치원이 하나가 더 늘어서 69개의 혁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업혁신, 업무혁신, 그리고 우리 학교 문화혁신, 일상생활혁신 이 네 가지가 큰 혁신학교가 추구하려고 하는 바인데요. 그동안에 혁신학교가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혁신학교는 어떻게 봐보면 예산 투입이나 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일반 학교보다 훨씬 차별화되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학교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넓혀 나가기보다는 교육청이 지정해서 교육청이 지목한 학교가 이제 물론 신청 형식으로 했습니다만은 되는 이러한 구조였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적인 자치적인 자발적인 그러한 혁신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딱 하나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별로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혁신을 하고 싶은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필요한 우리는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치학교이고 대략 이번에 107개가 새로 신청을 했습니다. 한 40개 정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폭발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해서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요. 연구학교는 뭐 기존과 같이 국가 시책이나 교육청의 시책을 필요한 부분 하기 위해서 한 연구학교인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저희는 광주형 미래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혁신학교는 따라서 그 학교가 원하는 한 계속 지속을 할 거고요. 혁신을 통해서 잘한 점들은 계속 계승하려고 합니다. 네. 짧게 질문 네. 하나. 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발생하고 교육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학교 활동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도 학부모들을 어떤 민원인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학부모들은 항상 선생님들이 어려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 서로 같이 교육 공동체가 둥글둥글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이나 뭐 어떤 같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우리 해주시면서 마무리 말. 시민교육협치진흥원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이 궁금해하셨던 예. 방과 후 돌봄, 마을학교, 복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이고요. 또 이러한 데에 시민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학부모님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구를 3월 1일부터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광주교육은 시민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교육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와 응원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광주의 교육 정책 관련된 궁금증들 좀 풀어봤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